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서울은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앞두고 구조조정과 개혁에도 안개가 조금 낀 것 같습니다. 의지는 확고하지만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대량 실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또 나라 살림, 국가 재정에 대한 전략회의 열렸죠.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지 역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개가 낀 건 어려운 일이지만 안개는 언젠가 거치게 마련입니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가 담합 조사를 하려고 하자 면세점 4개 업체가 자진 실토를 통해 감면 신고를 했습니다. 조금 속보이는 짓 아닐까요? 행복주택, 험난한 주거난의 그 경쟁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정위 담합 조사에 4개 업체가 자진 실토. 이게 좀 의도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담합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놓고 나중에 몰래 뒤로 가서 이 공정위한테 자진 신고할 테니 과태료를 좀 감면해달라 이렇게 실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가 다음 달 초에 8개 면세점에 대해서 환율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공정위가 혐의를 잡고 있는 것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면세점들이 환율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기준 환율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매겼던 그 혐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 업체들은 이 달러화로 원래 가격을 표시를 하는데 국내 제품, 국내 가격, 원화 가격을 정할 때 이 업체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익을 누린 것도 없다. 담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정해하느냐에 따라서 원화 기준으로 판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을 정한 것 자체가 담합이거든요. 네. 이걸 공정위가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조사업체들이 담합이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했었는데 공정위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앞두고 4개의 업체가 자진 신고 형태로 감면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8개 중에 4개 업체가 감면 신청을 했으니까 사실상 담합을 인정한 셈이죠. 네. 이 과태료가 꽤 높은데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수사망이 좁혀져 자수한 셈인데요. 자, 아파트 발코니 단열재 공간만큼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 이런 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총 1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실사용 면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개선을 했는데요. 네.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을 할 때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을 하면 네. 단열재 안쪽인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바깥 부분부터 면적을 산정을 하게 돼서 이 용적률 건폐율에서 약 5% 정도가 손해를 네. 보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느끼게 말씀을 드리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3.3에서 5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네. 것으로 한두 평 늘어나네요. 네. 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카쉐어링 요새 참 많이 붐이 그렇죠. 일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에는 원래 영리 목적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 입주민들이 동의를 얻으면 카쉐어링 업체에게 주차 공간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그 몇 가지 사항들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공장들이 증설을 할 때 좀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공장이라고 하면 건폐율의 40%까지는 물류 창고로 이렇게 증축이 가능하게 네. 이렇게 바뀌고요. 공장 구내식당 안에 있는 직원 카페, 식당과 카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구내식당 안에서 이용하는 거는 성격이 같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 용도 변경 신청 없이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도로에 전기 공급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감면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게 되고요. 네. 또
자연 취락지구 내에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설치를 해서 이 인근 주민들이 좀 이용이 편할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이 좀 바뀝니다. 국토부는 한 1,050억 정도 신규 투자, 국민 부담은 267억 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행복주택 뭐 계속 정부도 강조했는데 경쟁률도 역시 치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주거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상계 장암지구의 행복주택이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48가구 모집을 하는데 첫날에만 313명이 모였습니다. 네.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마감일에 접수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복주택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부지나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을 한 반값 임대주택인데요. 네.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병들을 위해서 임차료가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상계 장암지구가 전용 면적 20일에서 31제곱미터가 월 임대료 74,000원에서 29만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또 도봉산역 이런 데랑 가까워서 인기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가자지구 362가구, 인천 주안지구 140가구, 대구 혁신도시 1,088가구 정도 이렇게 입주를 모집을 하는데 네. 가자지구는 10대1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꽤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만큼 좀 어려운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 더 팔을 걷어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아슬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자동차 선정.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제동 안전성 등 종합 1위 달성. 프리미엄 컴포트 재단 아슬란이 정숙성에 이어 안전성으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함께하는 경제탐구 생활이고요.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경제성장 둔화되고 서민들의 지갑은 쪼그라들고 있죠. 국내 10대 재벌은 기업에 쌓아둔 돈인 이것이 1년 새 550조나 증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것 환수해야 한다. 또 조금 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어려운 시절인데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 좀 인색하다, 고운지 않은 시선을 받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땅이나 여러 가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이다 이런 변명도 있지만 현금으로도 100조가 넘는 돈이 모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회계상으로 기업이 쌓아둔 현금을 말하는 5개 말입니다. 회사 내에 쌓아뒀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정답 나올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유독 관심받는 기사가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 참 무색무취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개개인이 겪어야 할 고통도 담겨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 문제가 바로 그런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 지난해만 15,000여 명이 감축됐고 올해는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면 실업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실업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명확히 논의된 바가 없고 방향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경제주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 정부가 속도감 있게 5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우선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예. 경제부처에서 총선 전에도 선제적 구조조정 이런 말을 표현했었습니다. 네. 근데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미 조선업에 있어서 대량 침체 상황은 예견됐고 기업에서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방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사후 약방문 방식으로 뒤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미 과당 경쟁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설비를 경쟁적으로 조선의 해양 업체들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미 예상됐던 문제라서 그때 몇 년 전에 이걸 다뤘으면 선제적 구조조정이니 사전조정이니 할 수 있지만 이런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비한 상태로 다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서 정부가 나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매우 의심감이 있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업 대책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하고 구조조정이 곧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맞습니다. 그런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2012년부터 이미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들도 정치적 이벤트들 때문에 미뤄진 것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요. 2003년에 도입한 스웨덴의 말매의 눈물이라는 크레인이 지금 한국의 눈물이 되고 있는 상황, 또 이 시점으로 늦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력 감축 부분이 사실 구조조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 예고되어 있는 뭐 2만 5천 명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협력업체라던가 지역 상권, 주변 상권을 얘기하자면 피해가 더 크다고 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구조조정 감원 숫자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매우 좀 현실을 좀 축소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사태가 사실 대량 실업의 문제로 그렇죠. 나타났었죠. 그때도 비정규직이 우선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조선해양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이미 사내하청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네.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조선해양산업이 비정규직 사용률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그래서 이미 거제에서 울산에서 이런 지역 경제의 위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네. 특히 이제 울산보다는 거제가 조선산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미 비정규직이 해고돼서 생계 곤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네. 정규직도 일부는 이전부터 감원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감원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모든 산업의 모든 고용 형태의 변화를 먼저 봐야 되고 사내하청이 먼저 해고됐다라는 점을 해서 실업 대책의 문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그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적해 주셨던 쌍용자동차 때도 그렇고요. 이 결과적으로 오늘도 관련된 뭐 그쪽 지역분을 전체를 호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강력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을 부각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실업에 대한 대책 또 생계에 대한 대책 없이 인력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이 가해지면 제2의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사태가 되지 말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거제 지역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두 군데
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네. 고용돼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사실 생계를 영위하는 고용관계가 없어도 생계 영위하는 지역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덧붙여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네. 정책도 더 가미해서 구조조정이 인력조정으로만 나타나는 것, 그 방법 좀 피해야 하는 방법으로 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해외 국가에서 이제 이런 산업의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용위기가 왔을 때 네. 노동시간 단축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다든지 네. 또는 특별한 고용 대책을 만들어서 임시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고용이 승계되는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특별 대책들이 세워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도 구조조정이 꼴 대량 실업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새로운 사례를 이번에 한번 좀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산업계라든가 경제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책 없이 이제 실업 사태가 나타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경제주무장관은 노동개혁 4법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으로 이 구조조정이 좀 잘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아직 계류 중이거나 통과가 안 된 법들이 있는데요. 통과되면 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 줄 거다. 걱정 없다. 또 오늘 재정장관 회의에도 페이고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되는 산업에서 돈 가져다가 될 만한 산업에 돈 주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효자 산업이라고 한 적도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산업이 부침을 겪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구조적 침체인지 일시적 침체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가진 건 해양 플랜트의 과당 투자 때문에 발생한 위기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선산업의 침체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예상이 되지만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 감축 중심으로 그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네. 위기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 침체라면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들을 가지고 해야 네.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조선산업이라는 게 아직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전해야지만 된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기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파견법 개정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데요. 네. 파견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사내하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사내하청 문제를 호도할 가능성이 높은 법률 조항이고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이게 대도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발휘하는 법률이지 이런 공업지역 중심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공업지역이 서비스 중심 지역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지금 무관한 얘기를 갖다 붙이는 아전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제와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해법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듭니다. 예. 어제도 저희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제도 저희가 이제 특집을 마련해서 준비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직도 불확실성에 잡혀 있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분위기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 고용위기 지정 또 특별고용업종 지정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2009년 평택 쌍용차 문제 때도 사실은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특별고용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교수님? 예. 지금 실업보험 기간이나 이런 것을 연장하고 우리는 이제 실업보험 제도 외에 뭐 실업부조제나 이제 장기 실업이 직면했을 때
실업보험 지급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사회보장 체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데 초점이 있고 새로운 어떤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금이 그 지역에 내려가는 것이 그런 그 고용 위기 지역 선포할 때 따르는 일인데요. 전혀 그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특별 고용업종 지정보다는 고용위기 지역 선포가 네. 그 조선산업과 관련된 하청 노동자나 네.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후자의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은데 네. 특별 고용업종 지정 쪽으로 정부가 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꿔놓는 것이 좋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고용돼 있던 곳에서 네. 위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좀 다른 해법들 노동시간 단축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좀 유지할 수 있는 폭스바겐의 사례나 네. 이런 것도 참조하고 또 임시 고용을 할 수 있는 또 회사를 가지고 그런 직업훈련을 전제로 네. 좀 더 지금 현재 제도보다 네. 파격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들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독일의 고용 전환 회사 얘기 제도를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재정 때도 사실 스웨덴 얘기가 자꾸 언급됩니다. 스웨덴은 파격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스웨덴은 해고된 근로자한테 재정 지원, 상담,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고용주가 좀 책임을 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매년 임금의 0.3%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예, 그 스웨덴에서는 이제 그 산업 구조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죠. 그랬었죠. 예. 세계적인 첨단 산업에 진출한 기업도 많지만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 첨단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새로운 산업으로의 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생활보장과 함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위기 때마다 그런 정책이 좀 더 특별하게 또 시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세계적인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고용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런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안정적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도 도모하면서도 그걸 모든 사람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해법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네. 경영자들이 이 경영위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데 네. 본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바람직한 해법들 고용을 되도록이면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구조조정에서 인력 감축 대상이 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안전망을 갖춰주는 게 그 이후에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인 도움이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인력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오랫동안 숙련된 인력들인데요. 이 숙련 인력들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자신의 숙련을 보존해서 또 새롭게 또 경기 침체에 벗어나면 고용됐을 때 그게 그대로 발휘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기업 경영이나 살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생활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것이 또 장기적으로 내수 침체를 가져와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네. 문제도 있지만 이런 장기적인 숙련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해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곧 되돌아올 사회적 또 다른 효용 이익이 될 증대로, 수 있고 효용이 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해법에 조금 더 새로운 해법에 귀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구조조정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말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향후에 효용이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2060년이 되면 2060년에는 나라 빚이 전체 재정의 60%가 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나라 살림 계획 어떻게 짜여졌는지 또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지내셨습니다.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백운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요. 무엇보다 좀 장기적인 위기의식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은 네. 앞으로 이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다가는 즉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또 재정 적자가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가는 네.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죠. 네. 전문적인 용어로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재정이 이제 소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본식으로 그렇게 국가 부채가 크게 높아져서 미래 세대가 너무나 큰 부담을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살림이 바닥나게 되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결국은 정부가 재정 관리 정책 기조를 좀 돈을 아끼자, 쓰지 않겠다라는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쓸 돈을 많이 이제 걷는 게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요. 네. 소위 소요 재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좀 부담금을 걷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증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네. 또 그럴 만한 또 여력도 충분치 않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2%대를 가다 보니까 네. 세수가 빨리 늘지 않고 반면에 또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수요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노령화도 되고 있고요. 예, 발표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또 눈앞에 또 닥쳐 있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또 재원도 또 필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방어적인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페이고 얘기도 좀 주목됩니다.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쪽, 소위 말하는 기존 주력 산업들, 올드 산업들인데요. 이쪽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 부양 효과 높은 쪽에 주겠다. 여기서 빼서 여기다 주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꼭 반드시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부양뿐 아니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 이제 부양 효과라든지 활성화 효과가 적은 쪽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재정 투입은 많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 계속 이제 생산이 부진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에 배분된 예산을 빼서 활성화 효과가 좀 높은 쪽에다가 재원을 다시 재배분하는 소위 분야별 지출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페이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페이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쓸 그 돈에 대한 소위 그 지출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페이고가 없다 보니까 재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 지출은. 돈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빚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 방식을 입법화하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출이 정부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건전화된 그런 재정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삭감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일단은 네, 정부가 스웨덴식 재정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요즘 뭐 지금 구조조정 인력 감축도 유럽 사례를 좀 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웨덴식 네. 정부 재정 개혁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정부도 인용을 할까요? 그 스웨덴이 이제 1990년대 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소위 0%대에 계속 이제 있었습니다. 1990년, 91년 계속 그러다가 네. 93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갔거든요. 마이너스 네. 한 2% 정도 갔는데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하고 또 연금 재정 개혁이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네. 또한 그 복지 지출도 일자리 친화적으로 가져갔고요. 이런 재정 개혁이 산업 구조 조정하고 병행돼서 일어났었거든요. 네. 스웨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94년에서 그 이듬해 마이너스 2% 갔던 해 이듬해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약 4%대의 평균 성장률로 회복이 됐습니다. 스웨덴은. 네. 반면에 이제 또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네.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대 초에 버블 버블이 경제가 붕괴했죠. 예. 이제 붕괴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1993년에 0.2%인가 경제 성장률 가던 것이 네. 이것이 이제 2000년까지 연평균으로 보면 계속 0%대의 평균 성장률을 가져갔거든요, 일본이. 네. 반면에 이제 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같은 기간에 94년에서 2004년 한 10년을 보면은 일본은 한 100%포인트 정도 더 늘었고요, 빚이, 나라 네. 빚이 GDP에 대해서. 스웨덴은 반면에 한 30% 정도를 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이 우리는 일본이 뭘 잘못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네. 스웨덴이 뭘 잘했는지를 보고 좀 배우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스웨덴을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스웨덴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다른 면도 있을 텐데 약간 걱정될 만한 점은 없을까요? 스웨덴은 사실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배울만 하지만은 네. 산업 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했다든지 연금하고 재정 개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울만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다르고요. 네, 네. 스웨덴은 소위 북유럽식 복지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소위 고부담 고복지, 복지에 세금을 대한 많이 내는. 혜택을 많이 누리는 반면에 많이 이제 내야지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스웨덴식으로 우리가 뭐 구조를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웨덴의 어떤 조선업에 대한 네네. 산업 구조 조정들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해운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인구 구조라든지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이제 정치 구조까지도 내각제를 한다든지 우린 대통령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제도적인 차이를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네. 정책적인 부분들 또 제도적인 측면들에서 배울 만한 것들만 좀 우리가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이제 이런 사례를 들면서 또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 재정 건전화 특별법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총 지출 증가를 총 수입 증가보다 낮게 하겠다. 즉 돈을 좀 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건 좋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엇박자가 아닐까, 우려할 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소요가 많은데 씀씀이를 줄여서 건전화하겠다 그러면 사실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네. 저는 이거를 좀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2013년 초에 이제 출범을 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출 구조 조정이 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100억 이상의 사업들, 소위 국고 보조가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100억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고 제도 같은 것들을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이번에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다가 반드시 삽입을 해서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삭감이라든지 또 비효율성 낭비 사업 같은 것들을 줄이는 것은 늘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뭐 항상 이 전략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 여러 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결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오늘 이제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질 않아서 네, 계획만 좀 나왔고요. 네, 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2개 분야로 지출이 지금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12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어떤 분야를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정치권하고 같이 네네. 협상을 해서 나가야 될 분야인데요. 예. 그런 분야가 좀 잘 돼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성장 잠재력이 다시 3%, 4%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명대 경제학과 백운기 교수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자, 매주 금요일 영화 한 편으로 경제를 읽을 수 있는 시간 항상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오늘 영화는 스타워즈 7 깨어난 포스군요. 네, 올 초에 상영했던 영화죠. 네. 10년 만에 나왔던 7번째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벌써 에피소드 7인데요. 이 영화 사실은 저도 어릴 때부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검은 가면 쓴 다스베이더 아주 유행했었거든요. 7편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그 다스베이더 정체 다시죠. 네.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인데 1977년부터 2005년까지 28년에 걸쳐서 6편 에피소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6편 에피소드는 이 정의를 꿈꾸던 소년이 어떻게 악의 편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지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루카스는 이 스타워즈 이야기는 이 다스베이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6편에서 이 다스베이더가 죽습니다. 네. 7편에는 완전 이제 새로운 인물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한솔로, 레아 공주들의 이제 아이들이 나옵니다. 네. 그 앞선 편에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7편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타워즈 다음 세대 이야기 좀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죠? 네, 이제 죽음의 별을 파괴시킨 지 이제 한참이 지납니다. 마지막 제다인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모습을 감춘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이제 레아는 이 쌍둥이 오빠인 이제 루크를 찾기 위해서 반란군의 파일럿을 자쿠 행성이라는 데 보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악의 제국들도 이제 6편에서 완전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잔재들이 퍼스트 오더라는 이제 이런 또 단체를 만듭니다. 네. 이 퍼스트 오더도 마지막 제다인 그 루크를 찾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제국군의 그 스톰트루퍼인 한 복제 인간이 이 민간인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데 염증을 느끼고 이 퍼스트 오더를 탈출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레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서 이제 밀레니엄 펠코너를 타고 탈출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루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악은 없애도 그 자리에 또다시 생겨나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경제 이야기 숨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에피소드 7에서 처음 나오는 여성, 이제 레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네. 이 여성은 그 사방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그 자쿠 행성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가만 보면 이 여성 변변한 직업이 없습니다. 네. 사막에 추락한 우주선에서 고철을 수집해서 이걸 팔아서 이제 먹을거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 밀레니엄 펠코너의 주인인 한솔로를 우연히 만나는데 이 한솔로가 레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승무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네.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추이랑 그리고 나랑 함께 지내면서 펠코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 얘기를 들은 그 레이라는 여성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한테 일자리를 주시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솔로가 대답을 하는데 난 친절한 사람은 아니야. 보수도 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이 시대에도 실업이 아주 심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경제학에서 보는 실업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스타워즈가 배경인 정도의 이야기면 모든 게 다 자동화돼 있고 기계화돼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네. 일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깜짝 놀랄만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보는 실업,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제학에서는 실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할 생각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 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스타워즈 같은 이런 아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네.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산업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실업. 네. 바로 이제 구조적 실업입니다. 최근에 그 알파고 열풍이 불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라지게 될 직업들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요. 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바로 이제 구조적 실업입니다. 네. 이렇게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조선업계의 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구조적인가 경기적인가 이런 이견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이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이제 직장을 갖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분석을 잘해야 이제 실업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고 대안을 네.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각 나라마다 또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면 다른 분석을 하게 되면 다른 처방이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 구조조정 얘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데 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또 로봇 발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사실 인간의 직업을 줄어들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직업을 밀고 들어올까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 보시죠? 분석들이 많은데요. 네. 미국에서 한 분석을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컴퓨터에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종, 전화통신 판매원, 네. 급여 관리자, 변호사 보조원, 그리고 또 회계사, 여행 가이드, 택시 운전자, 또 기술 서류 작성자, 또 심지어 이제 경비원, 호텔 직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재밌는 게 연구 직종 중에서도 사라지는 직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역사학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제학자, 네. 통계학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 네. 네, 이게 아무래도 통계라든가 경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적인 작업을 하죠. 네, 생각보다 이게 인간보다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한국고용정보원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했더니 콘크리트공, 그다음에 정유건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또 청원경찰, 조생정 사무원 이 직업들이 곧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수치적이고 양적인 것도 단순 작업, 이런 단순 작업이라기보다는 육체적 작업들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줄어든다고 인간까지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산업 현장에 보면 많은 근로자들 혹은 뭐 노동자들이 기계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우리는 지금 좀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직업들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예술가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희망.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돌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거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생기 발랄 컴온.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렵고 또 무거운 얘기들 했지만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8294님. 사내 유보금, 저는 기업과는 반대로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네요. 예, 기업이 잘해야 통장 잔고 올라갈 텐데요. 8657님,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사내 유보금이요. 회사 어렵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오늘 해외여행 갔습니다. 사업 구상하러 가셨나요? 예,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